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이 89.77%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이 됐죠. 과연 민주당이 민주정당인가 싶을 정도인데 90% 득표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에서 그런 득표율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워낙 그 일극화, 이재명이 일극 체제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번에 경선 앞두고 경선 룰도 다 바꿨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그만큼 견제 세력도 다 없애버리는, 당내의 견제 세력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치 이제 본인이 이 대선 본선에서도 뭐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기까지는 큰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저는 그 두 개의 산 중에서 한쪽은 등반하지 못하고 정상에 무너지지 못하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이 대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을 한 이 두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죠. 한덕수 개인의 출마뿐이 아니고 여기 이제 빅텐트를 쳐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고립되는 거죠. 대선 구도에서 일단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이 이번 주부터 지금 시작이 사실상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 선거법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러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큰 산이 이재명 앞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오늘 조금 전에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인 이 한덕수의 비서실장이죠.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다는 것은 나와서 이제 캠프를 꾸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다들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한 대행의 최측근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지만 사의를 표명한 뒤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 손영택 비서실장은 전 비서실장이 됐죠. 원래 이 변호사 출신이고 정치인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천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을 했을 때 그때부터 총리실에 들어가서 민정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데, 이 총리실에 보면은 그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총리실에도 어공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널공원, 널상 공무원, 원래 이제 정부 부처에 있던 사람들이고, 어공들이 있는데 주로 정치권에서 들어갑니다. 그 정무라인이나 홍보라인 이쪽에 포진을 하죠. 그래서 손영택 비서실장의 전격 사퇴에 이어서 이 정무 또는 홍보를 담당했던 어공들이 그 연이어 나오면서 한덕수 캠프를 형성을 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손 실장이 사직을 한 것은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미 캠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국민의힘 후보 지금 4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양강 두 명이 가려지죠. 두 명을 합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지금 한덕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선 투표를 하는데 책임당은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그 중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층이 있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이번에 그 경선에는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이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표가 갈겠죠, 경선에서. 그래서 전부 다 빅텐트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입니다. 교황 선출하는 그 방식이죠. 콘클라베 식으로 단판하겠다. 단판 모여서 한덕수와 김문수 본인이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한독수와 같이 담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안 되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굉장히 상당히 적극적이죠. 홍준표 후보는 한독수 대행 등과 토론을 2번 한 후에 원샷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겠다. 자, 원샷 국민 경선 이야기까지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가상양자 대결 경쟁력을 가지고 조사를 하자. 이렇게 단일 후보로 선출을 하자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덕수 지지층의 표를 흡수를 해야 되니까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데 한덕수 지지층을 어색을 하지가 없으니까는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단일화 하겠다. 그런데 방법은 한덕수 권한대행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면은 그때 단일화에 나서겠다. 가장 소극적이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한독수 대행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속은 부정적입니다. 여기 썩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본인들은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은 그것을 감수를 하고라도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때 지지율에서 한독수 지지율이 좀 내려왔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또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2022년 당내 경선 경쟁자였죠.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SBS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 후보 등록 시한이 다음 달 11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후보 등록을 위해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은 자신이 돕겠다고 한 언론문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한덕수가 출마를 하면은 한덕수를 돕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돕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빅텐트를 치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2022년 이재명의 경쟁자까지 같이 지금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재명과 관련한 대형 이슈가 하나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후보 등록을 하는 5월 11일 그러니까 그 전 10일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다는 말이 있는데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죠.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 주 후반부에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선거법을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이 안 보이는 까닭은 이런 기사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여기 출범식 참석을 취소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대법원장 쪽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이제 여러 사람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본인이 맡고 있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깥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있다. 평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변의 경조사를 꼭 챙겨왔는데 지금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데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급발진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사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지금 고려를 한 것인데 어쨌든 상당히 집중을 하는, 그래서 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은 외부 일정까지 취소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은 조만간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확정 판결하는 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율을 해서 주도를 할 수 있지만은 판결 내용, 무죄를 확정을 하느냐,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느냐, 파기 재판을 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2명의 대법관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결론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졌고, 그 중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아니면 파기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막판에 치명상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쇼에서 좀 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